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RFA 이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는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님 뵌 적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 시청자분들께 한번 회사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경제닷컴 한 1년, 2년 정도 만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산에 있었을 때 출연을 했었는데요. 현재 RIF에서는 이제 투자 자문사 등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주 투자 자문이라든지 이 유통시장에서에 대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자문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 자문은 현재 주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밖에 기업들이 IPO라든지 기업의 자금 조달 컨설팅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뭐 본격적으로 저 ETF나 공모주 관련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한번 대표님 그 시황관이 궁금한데 예. 이거 뭐 조금 미국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최근에 보면은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나스닥이 또 어제 전에 폭락을 했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결국 성장주들의 버블을 조금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또 기업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긴축 속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지수 위험 자산에는 쇼크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현재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인플레이션과 같이 원인이 됐던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폭등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품의 이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네. 더 폭등을 했다라는 네. 거죠. 그런 경우는 대외적인 부분들과 같이 접목하면서 결국 시장 자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근데 보고 중국에 있습니다. 대한 중국에 대한 우려도 좀 작용한다고 보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데요. 네. 지금 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또 악영향을 끼치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 또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아마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네. 경기 우려된다면서 뉴욕 증시 빠졌는데 경기 부양한다고 중국 증시도 지금 선방하고 있으니까 지금 왜냐 우리 시장과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변동성이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 그 전략 세우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분명 ETF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체감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아무래도 ETF 주식형 이제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원래 ETF라는 것 자체는 분산 투자가 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 비체계적인 거는 이제 분산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좀 감소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ETF 자체는 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전반적으로 시장과 비슷한 위험을 갖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ETF 상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 ETF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 자산을 담고 있는 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 좀 액티브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성장주를 많이 담는 ETF들이 같이 빠지게 된 거.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자금이 이탈이 된다라는 게 결국 ETF 가격, NAV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에 이제 대체 자산격이라는 게 결국 달러 자산이라든지 또는 뭐 역으로 봤었을 때는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ETF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가고 있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채권형 ETF로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다. 오히려 순유출이 되고 있는 거는 주식형 ETF, 그다음에 채권형 ETF로는 현재 순유입이 되고 있어서 현재 수익률 자체가 좀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ETF의 장점입니다. 예. 다 살 수는 없는데 내 돈 가지고 예. 골고루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그 돈나무 누나라고 뭐 언니라고 알려진 네. 캐시우드 말이에요. 예. 그 ARKK 같은 경우 예.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ETF의 이상적인 ETF라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완전 또 몰빵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돈 안 되면서 그냥
부품한 종목들 네.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는데 저 종목은 저 ETF는 한번 사고 한번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ETF가 지금 ARKK 같은 경우는 한 $50 수준에서 네. 좀 머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한 거의 50% 가까이 하락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반토막이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 포트폴리오 ETF에도 이 유니버스 구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에서도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듯이 ETF에도 포트폴리오 유니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결국 블록체인 또는 성장주 관련된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관련 시장도 안 좋아지고 빠지고 위험 자산으로도 분류될 예. 수 있거든요. 같이 빠지다 보니까 성장주 쪽에 많이 포션을 담았던 이 ARKK 자체도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대거 담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그 ETF 시장에서 보는 정반대의 사실 그런 ETF 그거죠. 거잖아요. 네. 확실히 좀 안정적인 쪽으로의 ETF도 가고 있는 네. 움직임이면 예. 고배당 ETF에 대한 그러니까. 관심도 굉장히 예. 높겠어요. 그렇죠. 이 배당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라는 성격이 있죠. 이 분배금이라는 게 결국 배당이라고 배당금이라 안 하고 분배금. 예, 네. 분배금을 이제 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보통 뭐 분기마다 주는 데도 있고요. 이제 기업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 배당 성향에 따라서 이제 주는데 삼성은 뭐 계속 연마다 배당을 더 많이 주죠. 횟수가 더 많죠. 결국 이 지금 최근에 이 연말 결산을 했던 분배금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1분기 때 발생을 하면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만약에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근데 내일 사게 되면 분배 락이 되거든요. 우리가 네. 배당 락이라는 것도 네.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배당주에 대한 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수익이 좀 제고될 수 있는 부분들이 투자자의 시각에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ETF라는 것은 금융투자 업계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상품인 거는 맞아요.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수많은 업종별, 종목별 그걸 갖다가 다 손을 댈 수는 없는데 네. ETF를 통하면 아주 뭐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ETF 투자 전략을 갖다가 좀 이렇게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ETF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ETF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 분석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ETF를 그럼 담겠다. 그럼 어떤 ETF가 아무래도 조금 유망할 것이냐. 네. 이 전략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ETF도 결국 시장 흐름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수가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지금 현재의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ETF가 앞으로 좋아지는 ETF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해서 ETF가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 코스톨라니 모형이라는 이 금리와 이 S&P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면은 항상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저점을 찍고 금리가 올랐었을 때 최고점을 보였었을 때 대부분 가치주가 좋았습니다. 네. 수급 자체가. 지금 대표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저 한번 조금만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왼 달걀이 어렵네. 네, 어렵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D 마지막 하단에 있는 금리 저점 구간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19 발생을 하면서 저금리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예. 계속해서 비컷을 했었잖아요. 한번 팍팍팍 때리면서 금리를요. 네. 그러면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예. 그 제로 수준에서 이제 올리는 시점이 된 그렇죠.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스탠스가 지금 FOMC에서 2.5% 정도를 현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봤었을 때도 2.5%까지 갔었을 때 S&P가 좋았었습니다. 그 기중에서도 가치주가 좋았습니다. 네. 이걸 센티멘탈한 쪽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 수급이 가면서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 성장주나 가치주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유지되거나 했을 때 제로 금리가 계속됐을 때 오히려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올라가는 시점인데 예.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금리만 보면 안 되고 다른 변수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다시 한번 락다운에 대한 또 이슈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은 금리 상승은 건전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에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트라인 모양에서는 이제 D 저점에서 이제 살짝 위로 올라가는 구간, 정점은 아니고 이제 금리가 0.75 이 정도 수준이니까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만 남았으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듣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검색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거기서 네. 첨언해서 하나 드릴 수 있는 ETF 투자 전략 중에 딱 피해야 될 거 하나.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시세가 확 나오고 나면은 뒤늦게 증권사들이 그 관련 ETF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완전 설거지입니다. 예, 설거지 대상이에요. 그러면 뭐 BBIG 같은 거 예. 실컷 오르고 나서 아유 네. 네. 그래서 ETF 투자에 대한 팁까지 우리 소장님이 네. 같이 첨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치주 중심의 ETF에 대한 좀 관심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IPO 컨설팅을 또 하시다 보니까 오늘 공모 시장에 대한 말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출연해 주신다면 네.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SK 쉴더스와 원스토어에 대한 상장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네. 만큼 다음에 또 모시고 자세한 말씀 공모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지금까지 아라FA 이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